남북 분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크게 일본 군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관동군이라고 만주국, 괴뢰 정권 아닙니까? 만주국을 지키는 관동군이 있었고,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이제 병합이 됐기 때문에 한 나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황의 직속 부대, 대본용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드라마틱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1945년 2월 11일이에요. 이때 이제 연합국 4개국이 얄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독일이 이제 끝나간다. 독일이 끝나간다. 그러면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회의의 주제입니다. 독일은요, 제1차 대전을 일으켰죠. 2차 대전을 일으켰죠. 무고한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뒀다가는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쪼개자 그랬어요. 쪼개자. 연합국 4개국이 쪼개자. 그래 놓고 5월 7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죠. 바로 분할 점령에 들어갑니다. 4개국이. 그것을 일본이 보고 있습니다. 동맹국이죠. 일본은. 보고 있어요. 일본이요. 신의 한 수를 듭니다. 여기서. 정말 대단해요. 5월 30일인데 이렇게 관제가 관동군과 대본용군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국경이 어디입니까? 저희 국경이? 국경이? 한반도에 한반도. 백두산.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내립니다. 38도선으로. 그래서 관동군은 북한, 북한과 만주를 지키고 남한과 이 일본 본토는 대본용군이 지키기로 하자. 이렇게 관할을 변경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얄타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소련이 이제 이 유럽 전쟁이 끝나면 3개월 안에 참전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8월 8일이에요. 그게 5월 8일 날 항복했으니까 8월 8일 이틀 전에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립니다. 미국이. 그래 놓고 8월 8일 날 소련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8월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원폭이 또 떨어져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8월 15일 날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소련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왔어요. 퇴각하는 일본군을 막 쫓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때 당시에요, 미군은 어디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도쿄에 있었다, 도쿄. 두 번째, 부산에 있었다. 세 번째, 인천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가 전체가 소련에게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타전을 해요. 소련에. 얄타 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소련은 관동군과 싸워서 무장을 해제시키고 미군은 어디? 대본용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로 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소련이 지켰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련이요. 8월 23일 날 평양을 점령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미군은. 미국이 들어온 거는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9월이에요. 9월. 소련이 왜 못 늘었어요? 8일 동안 소련이 전쟁을 했습니다. 8일. 그런데요, 만주를 점령했죠. 그죠? 저기 사할린 점령했죠. 쿠릴 열도 점령했죠. 북한까지도 점령했어요. 8일 동안 딱 싸웠는데. 많이 점령했습니까? 조금 점령했습니까? 많이 했죠. 더 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실제는. 이게 이제 5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풀렸거든요. 이게 비밀이 해제돼가지고 나온 건데 본래는 독일과 똑같아요. 4개국이 점령하는 겁니다. 저기 도호쿠 위로 홋카이도 거기는 소련이,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은 미국이, 그 다음에 주거쿠와 여기 큐슈 거기는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시고쿠 여기는 중국, 타이완이죠. 중국이 점령하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한국이. 저희는요, 식민지배를 당했어요. 거의 피해국이에요, 피해국. 그런데 누가 쪼개졌어요? 아니, 일본은 멀쩡하고
한반도가 쪼개졌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일본 지도자들이 정말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예? 보존할 것인가? 자, 해방을 맞았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입니다. 3년 동안 나라를 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이 지도자들의 여기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죠?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독립운동가. 아니, 우리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김일성이요. 아버지가 김형직이에요. 숭실학교 미션스쿨. 예? 그리고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반석. 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외삼촌이 장로교 목사입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을 주례를 그러니까 이 맺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리암 목사의 장인이에요. 장인 넬슨 베일이라고 중국 선교사였어요. 골수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일성이 거기서 어떻게 공산주의가 나오냐고요. 거기서. 예? 거기서 왜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이념으로 척을 지고 나라를 가르냐고요. 서로 잘했니 잘못했니 진짜 했니 안 했니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문청대 사람의 사상을 갖고 나타나는 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님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야 저를 통하여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라. 이런 실상이 현실로 생긴다. 여러분 통일 사상이다.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입니다. 통일의 긴 근본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서부터 이게 돼야 될 것입니다. 진화론이 있기 전에 제가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진화론이 있기 전에 순전 남자 여자 상대적 되는 이 진화론은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만났어요. 난 정체로서 할수 있어. 이런 권리를 주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되면 당신은 몸 마음 있어요 없어? 마음 있어요 없어?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것 귀한 것을 그래 나 오늘 문선용 선생이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고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죠. 이때 91년이죠. 91년도 12월에 이제 북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의례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주체사상을 교육을 받거든요. 원래 모두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최고위급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윤기복 위원장, 그 다음에 김다름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것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예? 호통을 치시네요, 호통을. 그러니까 윤기복 위원장이 그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보고를 했겠죠, 그죠? 김일성한테? 김일성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쪽에서 진짜 목사 왔구만. 예? 그러고 만날 거예요.